이번 리모델링은요, 3대심이 사는 집을 의뢰해 주셨는데 특이하게도 한 부지에 집을 두 채 나눠서 지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의뢰서를 읽어볼게요. 가족 구성원은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할머니, 유명한 배우였던 할아버지, 미술가 엄마, 요리사 아빠, 고등학생 딸, 쌍둥이 남매, 강아지까지 총 8명의 심인데요. 플레이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요, 3대심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대입기를 이어나갈 가족과 노인이 된 1대심들을 분리해서 한 부지에 생활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입맛에 딱 맞는 집 두 채가 한 부지에 있는 스타일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 직접 지으셨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1시간, 2시간씩 지어서 완성을 하기는 했는데 집 형태나 구조 나누는 게 정말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맡기게 되면 외관이나 조경들을 좀 중심으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두 채 중에 먼저 할머니 집은 방 2개랑 화장실 하나가 필요하고요. 강아지는 할머니께서 키우시기 때문에 반려동물 용품들을 잘 구비해달라고 하시고 할아버지를 위한 원해하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노인분들이라서 아무래도 단층집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2대, 3대 심들의 집은 방 5개, 화장실 2개가 필요하고 엄마 심을 위한 작은 화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옥상에서 가족들이랑 어울릴 수 있도록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꾸며달라고 하셨어요. 자녀들 중에 큰 딸 방에는 분홍색이 아닌 색으로 꾸며달라고 하셨고 가장 고민인 부분이 바로 쌍둥이들의 방이래요. 현재는 어린이라서 같은 방에서 이렇게 지내지만 아무래도 남매다 보니까 청소년이 되면 각 방을 나눠줘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작은 딸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아직 어떤 취미를 좋아하게 될지 몰라서 취향을 알아볼 겸 저한테 취미용품을 좀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되게 똑똑해서 컴퓨터 엔지니어 쪽으로 진로를 정할 것 같대요. 그래서 IT 냄새가 나도록 방을 꾸며달라고 하셨습니다. 2대, 3대 심의 집은 인원이 많고 각자의 방이 필요해서 2층을 선호한다고 해요. 원하는 스타일은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생활감 있는 인테리어를 좋아하신대요. 할머니 집은 따뜻한 분위기와 알록달록한 색감, 그리고 2대, 3대 심의 집은 깔끔한 우드톤을 기본으로 한 인테리어가 좋다고 하십니다. 예산은 40만 시몰레온이나 되는데요. 이걸 다 쓰기도 힘들 것 같네요. 보유 중인 팩은 확장팩, 게임팩 전부 가지고 계시고 아이템팩은 로맨틱 가든, 완벽한 테라스, 럭셔리 파티 제외하고 다 가지고 계시고 키트도 패션 키트 제외하고 전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부지는 빈든부르크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부지가 커진다면 다른 마을도 괜찮다고 하네요. 자, 비포 상태의 집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빈든부르크를 떠나서 델솔밸리 마을에다가 제가 부지를 배치한 건데 한 부지에 2주택이 있다고 해서 주택가 사이에다가 배치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티가 나시나요? 이 집이 이제 의뢰해주신 분의 비포 상태의 집이에요. 주변 풍경이랑 너무 조화롭죠? 그리고 아까 전에 건축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 아기자기하게 꽉꽉 채워서 잘 꾸며주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1층짜리 건물이 1대심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고 왼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2, 3대 심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한 부지에 심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모습을 보는 플레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디를 먼저 볼까요? 근데 일단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외 공간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은 앞마당에 작게 어린이 심을 위한 이런 아이템들도 배치가 돼 있고 이 앞에는 그네랑 미끄럼틀 농구대도 있고요. 그리고 1대심들의 집에는 원해하는 공간, 목공 작업대, 바베큐 그릴, 테이블 이런 것들이 빈틈없이 꽉꽉 차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부터 볼까? 여기 1대심들의 집 먼저 볼까요?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인데 아니 생활감 있는 인테리어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아이템들이 진짜 엄청 빈틈없이 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현관문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와, 거실에 진짜 아이템들이 많아. 흔들의자랑 여기에서 무슨 뜨개질도 하시는 것 같고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이런 아이템들 뭔가 직접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이템들이고 바로 옆에는 안방,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도 와 창문까지, 창틀까지 이렇게 꾸며주셨고 안방을 지나야지 서재가 나오네요. 여기서 글을 쓰시는 서재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이쪽에 부엌. 부엌도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모던하네요, 생각보다. 야, 진짜 꽉꽉 채워서 꾸며주셨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구조를 나눌 때 이렇게 직선을 몇 개 그어가지고 방 구조를 나눠주셨나봐요. 복도라고 할 만한 그런 빈 공간이 없이 방으로 아주 꽉꽉 채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쓰신 아이템들이랑 뭐 느낌, 색감 같은 거는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구조만 조금씩 넓게 그리고 동선 이동이 편하게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지금 이 서재를 가려면 안방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관이랑 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조금씩만 넓혀주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인테리어는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 3대심의 집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야외에 빔 프로젝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작은 공간에 인조 잔디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이런 옥상 공간을 잘 꾸며달라고 하셨거든요. 이미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지만 조금 더 트인 느낌으로 연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너무 모던하고 너무 깔끔한데요? 저한테 요청해주셨던 사항들이 이미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거의 완성이 된 느낌인데요. 여기는 훨씬 더 모던하고 깨끗한 느낌의 우드톤이에요. 1대심들의 집에 비해서 구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거실 옆쪽에 있는 이 방이 큰딸, 고등학생의 방이고요. 분홍색을 뺀 인테리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쌍둥이들의 방이에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책상 붙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지금은 어린이라서 초등학생이라서 이렇게 침대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곧 청소년이 되면 방을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고민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 방이 꽤 사이즈가 커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각 방을 쓸 수 있게 그렇게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한 거실, 주방이 굉장히 쾌적하다. 주방 되게 예쁘다. 아니, 이미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계단도 올라가는 입구를 이렇게 문으로 꾸며주셨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바로 이렇게 부부 침실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조 바꿔드리면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러워. 자, 여기 화장실이 있고 이쪽에 엄마가 쓰는 화실인 것 같은데 저한테도 되게 작아도 되니까 이런 공간을 좀 남겨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구나. 무조건 부부 침실을 지나서 갈 수 있네요. 요거는 약간 뒤쪽이나 아니면 앞에 계단을 뚫어가지고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집을 살펴봤는데 인테리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의뢰를 해주셨어요. 기존에 있었던 가구들이랑 인테리어 느낌은 최대한 가져가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가구도 완전 싹 바꾸는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가구들을 절반 이상은 다 사용을 해보고 싶고 외관 느낌을 좀 다르게 지금은 지붕이라던가 벽지가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형태는 좀 다르지만 2, 3대심의 집을 완전하게 모던한 느낌으로 가고 1대심의 집은 요거를 살려가지고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로 외관을 꾸며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지가 좀 넓어졌으니까 아예 이 두 채 사이에 골목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을처럼. 이렇게 한 부지에 사는 이유가 1대심들이 죽었을 때 묘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떨어진 느낌으로 1대심들의 집을 여기로 옮겨주고 중간에 골목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집들의 위치를 먼저 잡아보면서 공사를 시작해 볼게요.
리모델링 최초로 한 부지에 두 집이 있는 건축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골목이 만들어지면서 대문도 마주보고 있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에요. 리모델링을 할 때 동네 풍경과 잘 어우러지면서 비슷한 톤이지만 두 채의 외관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 보이도록 수정을 해줬습니다. 먼저 일대심들이 사는 집을 구경해볼게요. 공사 전의 지붕 형태랑 거의 비슷한데요. 미드센추리 모던의 대표적인 이 지붕 형태로 플레이하기 좋은 단층집이고요. 할아버지가 원해할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 그리고 집 주변으로 새로운 산책길을 내드렸어요.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해봅시다. 일대심의 집은 대문도 소박한 느낌의 울타리 문이에요. 이쪽이 산책길인데 심의 시점에서 진짜 산책하는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보기에는 좁아 보여도 걸어보면 산책하기에 충분한 너비예요. 한쪽은 울타리 높이만큼 높은 덤불을 둘러줘서 사생활 보호도 되고 푸릇푸릇해서 힐링도 될 것 같아요. 산책로 중간에 흔들의자를 놓거나 아니면 작게 꽃을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책로 끝으로 나오면 시원한 그늘이 있는 쉼터가 나옵니다. 거의 원래 있던 가구들인데 목공 작업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보기에도 시원한 마당이에요. 테이블 위에 줄전구도 달아놔가지고 밤에도 걱정 없습니다. 옆에는 정말 작게 텃밭을 배치해줬는데 꽃을 심을 수도 있고 원하는 작물들로 취미생활을 할 만큼 미니멀하게 배치를 해줬어요. 밖에서는 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밭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늑대팩에 나무 울타리로 공간을 구분을 해줬는데 투박한 느낌이 오히려 울타리를 직접 세운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이 집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덤불꽃이나 해바라기 이런 식물들, 노란색, 노란 식물들을 배치해가지고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 보이게 꾸며줬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둘러봤으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노인분들의 집이기도 하고 강아지도 키우고 있으니까 계단은 배치하지 않았고요. 이 집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색감이 특징이지만 마당과 마찬가지로 노란색의 포인트를 강하게 줬어요. 포인트를 한 가지 톤으로 맞춰서 좀 더 정돈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계시던 가구들이랑 노란색이 너무 조화로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TV 뒤쪽으로는 통창을 배치해서 시원한 느낌도 주면서 커튼이랑 산책로에 있는 덤불이 바깥을 가려주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했습니다. 이 거실은 전체를 은은한 벽돌로 교체를 해주고 현관 라인 쪽 절반만 꽃 패턴 벽지를 칠해가지고 코티지한 느낌도 더해줬습니다. 제가 비포 상태의 집에서 고쳤으면 했던 부분이 방을 이동하는 동선이었는데요. 바닥에 빛 보이시죠?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천장에서 예쁜 빛이 내리는 쪽에 새로 복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문이 3개가 있는데요. 맨 앞에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가구들의 위치만 조금 바꿔주고 벽지랑 타일만 새로 깔아주는 걸로 간단하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화장실을 얼른 나와서 다시 복도 중간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원래 쓰시던 침실에 동양풍의 장식들이 많더라고요. 바닥에 러그라던가 동양화가 그려진 벽장식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새로운 가구 몇 가지를 들여오면서 꾸미다 보니까 퓨전 스타일 침실이 됐습니다. 이 집이 되게 아기자기한데 그 중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가구들이랑 색을 많이 썼어요. 이제 건너편 마지막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베스트셀러 작가 할머니의 서재예요. 원래 침실에 작게 붙어 있었던 쪽방인데 창문을 많이 배치해서 개방감도 좋고 이것저것 수납하기도 좋은 제대로 된 작업실로 꾸며드렸습니다. 책상 뒤쪽에는 집필했던 책들 수납할 수 있는 박스도 놔드렸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뭔가 책 냄새? 종이 냄새 같은 게 날 것 같아요. 글 쓰는 작업하기 좋은 넓은 책상도 있고요. 서재에서 일하다가 머리 식힐 수 있게 산책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미닫이 문도 달아드렸습니다. 방들은 다 살펴봐서 이제 주방이랑 식사 공간 살펴볼 건데요. 이 집에서 가장 세련된 요소가 많은 공간이에요. 원래 쓰시던 작은 소품들, 화분들은 거의 그대로고 카운터만 새로 조합을 해서 수납에 용이해 보이게 했고
바닥에 진한 노란색 타일을 깔았는데요. 이게 진짜 과한 타일인데도 집에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많아서 그런지 이 주방에 찰떡같이 잘 어울렸어요. 식사 공간에서는 산책로도 보여서 바깥 구경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쁜 마당을 지나서 이제 이대심들이 사는 집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대문도 좀 더 견고해 보이고 옆집이랑 반전된 모던함이 느껴지는데요. 마당에 새로 추가된 나무집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가구들이 마당에 있었는데 진짜 나무집을 만들까 했거든요. 근데 모던한 집 외관에 살짝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 따로 집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줬어요. 너무너무 아늑해 보여서 여기를 여러분들만의 작업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집에서는 현관문으로 가는 길에 꽃길이 있었는데요. 이 모던하우스에서는 분수 장식이랑 자갈들로 정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고급스러운 길을 표현해봤습니다. 집 외관도 좀 보여드릴게요. 완전 네모네모 반듯한 게 특징인데 아까 빌드 영상에서 제가 창문을 엄청 늘어뜨려 놓고 여기저기 배치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 측면만 봐도 창문이 다 다른 아이템이에요. 5가지 창문인데요. 반듯반듯 네모난 아이템들을 많이 배치해서 재미있는 디자인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집 뒤편에는 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늘이 예쁜 나무도 심어줬어요.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데크를 만들어줬는데요. 2층의 가족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또 밤에 봐야 정말 예쁘거든요. 어떤가요? 천장 위를 플랫폼으로 막아서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크리스탈 클리어 2개를 쏙쏙 배치해가지고 해도 잘 들어옵니다. 소파 뒤쪽으로는 테이블도 있는데 벽 장식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서 정말 촘촘하게 가림막을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답답하지도 훤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세워서 천장이랑 딱 이어지게 꾸몄어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 집은 3칸 정도 높게 건물을 올려서 계단을 배치했고요. 현관 앞쪽이랑 거실은 좀 널찍하게 해줬어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1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2세대들의 집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우드톤을 전체적으로 쓰고 군데군데 센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복도나 거실에 이 외식팩의 벽 조명을 다 달아줘가지고 통일감도 좋고요. 이 살짝 보이는 문이 아까 2층으로 갈 수 있는 데크가 있던 그 뒷문입니다. 1층에는 화장실이 하나, 침실이 3개 있는데요. 먼저 첫째 딸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분홍색이 아닌 방으로 꾸며달라고 했던 첫째 아이의 방인데요. 곧 청년이 될 심이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 어른같이 느껴지는 방을 주고 싶어서 벽지의 톤을 확 낮추고 학생 책상도 신상 책상으로 바꿔줬습니다. 한쪽 벽에는 2칸짜리 방을 만들어서 문을 달아주고 수납장이랑 행거를 넣어서 옷장도 만들어줬어요. 다음은 정면에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 작은 창문을 붙여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했고요. 욕조도 절반 벽으로 쭉 감싸줘서 매립형 욕조로 보이게 꾸며봤습니다. 꾸미다 보니까 너무 어둡기만 한 것 같아서 초록색 작은 식물들 그리고 조명도 살짝 놔줬어요. 이제 쌍둥이들의 방을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쪽에 큰 방 하나였는데 반으로 쪼갠 거거든요. 여기는 쌍둥이 중에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했던 누나의 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게 꾸며진 방이에요. 진한 파란색은 포인트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하늘빛이 가득한 반짝반짝한 청소년의 방이에요. 이 방을 꾸밀 때 저한테 부탁하셨던 게 있는데 딸이 취미를 가질 수 있게 취미용품들을 배치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취미존입니다. 원래 쓰시던 수납장이랑 선반을 합쳤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음악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바이올린 그리고 십자수나 뜨개질을 할 수 있게 재료들을 여기 배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취미존인데 마음에 드는 취미 활동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아기자기한 푸른빛의 청소년 방이었고요. 이제 똑똑이 막내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컴퓨터 엔지니어 쪽으로 진로를 정한 막내의 방은 IT 냄새가 나도록 꾸며달라고 하셨는데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너무 사무적인 느낌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은 방으로 꾸며주고 싶었어요. 하이스쿨 팩에 있는 벽 조명을 상하로 회전해서 빛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바꿔주고 방 전체에 쭉 둘러줬습니다. IT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좀 PC방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사춘기 청소년을 위해서 행거랑 파티션을 침대 앞에 배치해줬어요. 내 방 안에 있는 또 아지트 느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부도 하고 프로그래밍을 연마할 공간인데 관련돼 보이는 포스터들을 책상 주변에 붙여가지고 작업 공간이라는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창가에 있는 피규어들도 귀엽죠? 다시 거실로 나와서 주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투리 공간에 식기세척기랑 커피 머신도 두고 카운터를 많이 배치해서 조리 공간도 넉넉하게 꾸며봤어요. 이 주방이 아마 분위기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거실보다 확 어두운 톤의 벽지와 카운터로 분위기를 좀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의외로 이 검은색 카운터가 손잡이는 우드톤이라서 그런지 이 집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시 거실로 나와서 이제 1층은 다 보여드렸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왼쪽이에요. 계단이 가려져 있죠? 난간 대신에 파티션으로 계단을 은근하게 가려줬습니다. 2층은 엄마 아빠의 침실이 있는 곳인데요. 원래는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복도를 중간에 만들어줬습니다. 부부 침실은 청록색, 화이트, 골드의 조합으로 꾸며봤어요. 엄마심이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요즘에는 또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쪽에서 디지털 스케치패드도 쓰시라고 책상을 배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벽지가 꽤 튀는 편인데 차분한 바닥 그리고 청록색 외에 포인트 컬러가 없이 흰색으로 가구를 맞춰줘서 그런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아 보여요. 이쪽에 2개의 문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작은 화실부터 들어가 볼게요. 작업실 치고는 무지하게 작은 화실인데 놀랍게도 이게 넓혀진 겁니다. 그림은 뭐 마당에서도 그릴 수 있고 책상에서도 그릴 수 있으니까 구색용으로 쓰시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다음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당연히 욕실이죠. 1층보다는 조금 작지만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까지 알차게 들어있는 시크한 욕실입니다. 이 침실에는 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뒤쪽 작은 문으로 나가면 마사지 베드가 있습니다. 울타리 앞에 나무가 바깥을 가려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부만을 위한 휴식 공간이에요. 이렇게 2대, 3대심들이 사는 모던하우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집은 한 부지에 2주택이 있는 버전, 1대심의 단층집, 2대심의 모던하우스까지 3타입으로 배포가 됩니다. 분명 한 분의 사연인데 어쩌다 보니 집 2채를 리모델링 하게 됐는데요. 시간은 꽤 소요가 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건축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힘들지는 않았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의뢰해준 룸메님이 입맛에 맞는 집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부디 이 집은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안녕.